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다 232쪽 하늘건 말을 건자부터 보겠습니다. 하늘건 말을 건자는 먼저 해도들 간자를 보면서 공부하면 좋은데, 해도들 간자는 상용 한자에는 없어서 우리가 한 번도 본 일은 없겠지만, 이와 같이 깃대가 있고 깃발이 있고 중간에 해가 떠오르는 모양을 보고 만드는 글자가 해도들 간자입니다. 해도들 간자가 있는데 옆에 깃발 모양이 사람인자 형태로 변해서 지금은 이와 같이 쓰이고, 깃대 깃발 장식 모양이 위에 풀조차처럼 변하고 밑에 받침 모양도 깃대 모양도 해처럼 변해서 중간에 해일 날일자가 들어가고 사람자가 들어가서 해도들 간자라고 하는데, 이 해도들 간자는 옆에 사람인자 형태가 전부 이와 같은 형태로 변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늘건 말을 건자는 새 을자가 들어갔는데, 새 을자는 모양 때문에 새를 닮았다 해서 새 을자이고, 새와는 관계없고 굽어 있는 모양이거나 뭐가 달라붙어 있는 모양을 나타낼 때 새 을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해가 돋아서 해가 깃대 위에까지 높이 솟아오를 때 하늘에 달라붙는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 때문에 하늘건, 말을 건이라고도 사용합니다.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운기자의 변형이 이와 같이 써서 옛 글자에는 기운기자나 빌거리 같은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기운이 하늘로 올라가서 마르는 모양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늘건자의 설문의자를 보면 건은 위로 나온다는 뜻이다 설명하여서 성벽 위에나 높게 솟은 깃대 위에 해가 떠오르는 모양을 보고 만드는 글자가 하늘건 말을 건자입니다. 이와 같이 해도들 간자를 만나는 글자들은 후에 옆에 사람인자 형태가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받침에 니은자가 남아있는 글자들은 이와 같이 우아래 풀조자 사이에 해가 있는 글자 중에서 받침에 니은자가 있는 글자는 해도들 간자라고 생각해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해도들간, 말을건, 줄기간, 줄기간자는 방패간자에 있어서 집을 지을 때 양쪽으로 흙이 무너지지 않게 놓고 흙을 다졌던데 양쪽으로 흙이 무너지지 않게 세웠던 기둥을 나타내는 글자가 줄기간자입니다. 빨래한 열을 한, 옛날에 관리들한테 열흘에 한 번씩 휴가를 줘서 빨래를 하도록 휴가를 준 데서 빨래한이라고 합니다. 편지한, 깃 우자가 들어서 깃발이 나부낀다, 붓이 나부낀다 라는 뜻에서 붓 한자지만 편지 한자로 쓰이고, 넓고 큰 모양 사막 이름 한자, 돌 알자는 여기 말두자가 있어서 국자 모양이기 때문에 여럿이 돌려서 쓴다, 돌 알. 한국 한자는 본래는 이와 같이 있는 글자가 정자인데 너무 모양이 복잡해서 지금은 여기를 생략을 하고 있고, 창극자도 마찬가지로 본래는 위에가 있었던 글자인데 지금은 생략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글자입니다. 해도들 간자와 비슷한 글자 중에서 아침조자가 있습니다. 아침조자를 잘 보면 아침조자는 풀 사이에 해가 있는 모양입니다. 풀 사이에 해가 있고 옆에 달 모양이 있어서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달이 있는 이른 아침을 나타낼 때 조라고 합니다. 아침조. 후에 달 모양이 내천자로 변해가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배추자 모양처럼 오기도 하고 해서 여러가지 형태가 있었지만, 소전 모양에서는 이와 같이 배주자 형태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침조자의 앞에 있는 풀조자 우아래 있는 사이에 해와 앞에 해도들 간자에서 이거는 분명히 해도들 간자에서는 높이 솟은 창, 깃발이 달린 창의 중간에 떠오르는 해고, 이거는 풀 사이에 해가 떠오르는 모양이었지만 후대는 같이 쓰이기 때문에 발음에서 보아서 받침에 니은자가 없으면
아침 조자 형태를 띠고 있는 거고 받침에 니은자가 있으면 해 도들 간자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아침조, 조수조, 아침마다 달라지는 물, 비웃을조, 사당묘 등의 글자 등에 쓰입니다. 다음에는 맹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을 명자는 이와 같이 달과 옆에 있는 요화가 생긴 모양이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 집을 지을 때 사방만 둘러서 만들고 집을 만들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기 때문에 밥 해먹을 때 공기가 밖으로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위에 뚫어놓은 천창 모양입니다. 하늘 천자. 하늘 쪽에 창문을 천창이라고 하는데, 천창 모양과 달빛이 천창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와서 밝다라는 뜻이 밝을 명자입니다. 대부분의 글자들은 이와 같이 천창 모양의 모양을 띠고 있었는데, 후에 가면서 금문에 가면서 처음으로 날일자 형태가 나오고, 소전에서도 창문 모양이 있고 창문 모양이 있는데 고문에서만 날일자 해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로 보아서 밝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해가 떠 있을 때 밝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없고, 밤에 달이 밝을 때 밝다라고 대개들 말을 하기 때문에 천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 때문에 밝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소전 모양에도 분명히 보면 이와 같이 창문 모양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문 옆에 달이 떠서 밝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밝을 명, 맹세명자는 그림 명자가 있어서 그릇에 무언가 담아놓고 둘이 밝게 확실하게 맹세하다. 땅에서 깨끗하게 움터나오는 싹을 뜻해서 운맹 등의 글자 등에 쓰입니다. 다음에는 붕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붕자를 살펴보기 전에 붕자를 보면 달월자가 두 개가 있는데, 달월자는 이와 같이 달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쉽게 달월자 모양을 띠고 있는 글자가 이와 같이, 고기육자도 다른 글자를 만날 때 달월자를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사전을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렇지 사전에 보면 달월자 모양을 띠고 있는 글자들은 전부 4가지 모양이 있는데, 달을 보고 만드는 글자는 이렇게 쓰고 오른쪽은 띄고 앞부분만 붙여서 이와 같이 표시를 하였고, 배주자 모양이, 배주자도 다른 글자를 만날 때 달월자처럼 변했는데, 배주자는 달월자처럼 모양이 변하지만 이와 같이 양쪽 사이를 띈 모양으로 변해서 쓰고, 고기육자는 다른 글자를 만날 때 양쪽을 다 붙여서 쓰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글자 하나가 납작하게 쓰는 양쪽으로 띈 글자가 있는데, 이거는 모자모자의 옛 글자입니다. 이와 같이 모자모자, 고기육자, 배주자, 달월자 모양들이 각각 다르지만, 지금은 이 4글자를 전부 구분해서 쓰는 사람들은 많지 않게 되었습니다. 강의자전만 보아도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사전에 기본이 되는 강의자전에도 이 글자 모양들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법붕자는 달월자와 관계없이 이와 같은 모양이었는데, 붕을 보면 설문의 자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책에 뒤져보면, 걸어보면 조개 껍데기에 5개를 모아서 묶어놓은 모양이 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괴를 붕이라고 해서, 이거는 둘의 가치가 똑같다, 둘이 같다라는 의미에서 똑같은 친구, 같이 배우는 친구들을 나타낼 때 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나타낼 때 붕우라고 하는데, 무언가를 같이 배우거나 학문을 같이 하면서 만나는 친구, 같이 공부를 하면서 만나는 친구는 붕이라고 하고, 그냥 사회에서 놀면서 만나는 친구를 대부분 우라고 합니다. 이 붕우라고 하면 무언가를 같이 하면서 같이 놀았던 친구가 붕입니다. 옛
조선시대 때 붕당 정치라고 하면 한 선생님 밑에서 같이 공부한 사람들끼리만 하는 정치를 나타내는 글자가 붕당 정치입니다. 붕은 함께 무엇을 같이 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붕자를 만나는 글자들은 의미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붕자로 쓰고 있는데 덧붕, 사다리 붕자, 나무를 똑같은 간격으로 엮어놓은 사다리, 붕사붕, 돌 중에서 결정이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붕사, 새붕은 이 새가 날면 모든 새들이 함께 나른다는 전설성에 나오는 봉황새를 뜻합니다. 산 무너질 붕자는 산을 더해서 산이 한꺼번에 다 무너질 때 같이 똑같이 무너지는 것을 붕이라고 하고, 묶을 붕자는 실살을 더해서 뭔가 무너지고 다친 곳을 묶어주는 실, 전체를 묶어주는 실을 뜻해서 묶을 붕, 붕대할 때 쓰이는 글자입니다. 감사합니다.